자, 이번 시간은 스트레스 관리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목표 보시죠. 먼저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고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에서는요. 스트레스는 욕구나 동기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좌절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대립된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갈등 상황에서 혹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는 긴장과 불안 상황으로부터 발생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뭔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선택의 상태, 혹은 갈등의 상태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스트레스는요, 물론 적당한 수준일 때는 우리를 더 열심히 행동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즉, 너무 스트레스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자신의 생활에서 불안이나 분노, 우울 등이 유발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 회기에서는 불안과 우울을 야기하는 부정적 스트레스들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악화되는 것일까요?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많고 제한된 시간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너무 일이 많거나 너무나 시간이 부족할 때는 결국은 포기를 할 때가 생기겠죠. 포기를 하고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될 때가 생길 것입니다. 자, 조증사파일 때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과도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많은 일들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무리를 대부분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우울 때는 작은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무언가 포기를 하고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할 수 없다면 정서 증상 혹은 신체 증상으로 이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분노가 더 높아지고 우울이나 긴장, 초조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면서 생긴 포기와 스트레스가 나에게 일정한 정도의 정서 증상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이 정서 증상이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점점 많은 포기와 많은 실패가 반복되고 이것은 더 큰 스트레스로 더 심한 정서 증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충분히 도와주지 않는 외부 상황에 분노하게 되는 분들도 생길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각한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끊임없이 악화되는 이 고리에서 어느 부분을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본 회기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요. 먼저 우선 양극성 장애와 스트레스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사파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좀 더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양극성 장애의 우울 및 조증 사파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주요한 촉발 요인이 됩니다.
자, 연구들에 따르면 생활 사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들은 끊임없이 발병이나 재발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 근데 스트레스 자체가 양극성 장애 우울이나 조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생긴 양극성 장애 또한 아까 그 악순환 고리에서 보셨듯이 그 증상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병이 생겼지만 이 병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고 이 다음 스트레스는 더 심각한 병의 증상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겠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약을 복용해서 이 증상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하나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낮추면 그 증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심리 치료를 통해 이 스트레스 자체를 낮춰주는 시도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추가적인 증상을 유발시키는 부분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기에서는 특히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적절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게 있죠. 바로 나의 스트레스는 어떤 원인에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게 될 활동제 예시가 있는데요. 자, 며칠 전 퇴근 후 집에 가는데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짜증이 났다라는 거죠. 아, 그냥 기분이 안 좋은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원인을 찾아보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문제, 남자친구와의 싸움, 잠을 못 잔 거, 또 남자친구와 화를 낸 이런 문제들이 모두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걸 느끼는 것뿐 아니라 무엇이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시키는지를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체크를 하면서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서 조절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목표는 기분에 따른 나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요. 나의 정서 조절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적합한 정서 조절 전략과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삶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기분을 느낄 때, 불쾌할 때, 좋을 때 어떤 생각을 그때 하고 사는지를 거의 돌아볼 시간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기분이 어떨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회기에서는 기분에 따라 내 생각과 활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활동지 작성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내가 변화될 때 이렇게 생각과 그거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활동지는 바로 기분에 따라 내 생각과 활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우울한 상태가 되면 세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어떤 분은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자, 그리고 보통 이럴 때 하는 행동들은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정상적일 때는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거나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살겠죠. 자, 다음과 같이 내가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나의 생각의 패턴, 하는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자,
내가 우울한 상태 때 하는 행동은 결국은 나의 우울을 점점 더 악화시키겠죠. 반면에 내가 우울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상태 때 하던 행동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기분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분을 악화시키는 행동들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기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늘리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일상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정서를 조절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즉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감정을 좋은 쪽으로 끌어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이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자기의 노력으로 그걸 잊고 조금 더 즐거운 일에 매진하며 살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정서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 문제가 경험이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것에 탈출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 부정적인 정서가 누적되면서 정서 조절을 어렵게 하고 계속적으로 감정이 나쁜 속에서 유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나쁜 기분이 들 때 나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시 이거에 해당하는 또 활동지가 존재합니다. 자, 보시면 각각의 정서 조절 전략이 있어요. 내 기분이 안 좋아질 때 나에 대해 비난을 할 건지 혹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균형감 있게 바라보거나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할 것인지 등등 내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이 기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기록해 보시면서 내가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또한 기존의 선택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서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작성해 보시고 스스로 깨달음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